안녕하세요. 빛의 나유 힐링푸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김치볶음밥입니다. 뭔가 딱히 해먹을 만한 게 변변치 않을 때라든지 도시락 메뉴로 안성맞춤인 김치볶음밥.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소개부터 드릴게요. 우선 김치 150g을 준비했고요. 좀 부족한 듯해서 나중에 100g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조금 섞었습니다. 베이컨 100g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서 소고기를 꺼낸다는 것이 좀 많이 꺼냈네요. 350g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김치볶음밥에 밥이 빠져선 안 되겠죠? 제가 쌀 없는 밥으로 준비를 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돼지고기 베이컨과 베이컨 크기와 비슷하게 잘라놓은 우삼겹을 함께 볶아주었습니다. 보통 고기를 볶을 때 저희가 후추와 소금 간을 같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김치를 넣을 거기 때문에 간은 모자랄 경우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후추 간만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에 잡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잡내를 더 잡기 위해서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맛술을 조금 뿌려서 함께 볶아주었습니다. 고기볶음에 사실은 양파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지만 물이 생길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양파는 제외시켜 주었고요. 다진 마늘 대신에 마늘 파우더와 양파 파우더를 조금 넣습니다. 다진 마늘 넣고 싶었는데 똑 떨어졌고요. 다질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김치를 100g 넣어 주었는데요. 도마를 쓰면 아무래도 김치 국물이 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대충 잘라서 넣어 주었습니다. 볶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김치볶음인가 고기볶음인가 김치를 볶을 때 고기가 고명으로 들어간 것인가 고기를 볶을 때 김치가 회초랭으로 들어간 것인가 의아하더라고요. 예, 김치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칫 느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김치를 추가로 100g 정도 더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0g 넣었고요. 추가로 100g 넣어서 총 250g 정도. 그래도 고기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분량이겠죠. 방금 전에 제가 김치를 넣었던 그 손잡이 달린 스텐 용기 기억나시나요? 그게 사실은 버터나 초콜릿을 녹이는 중탕기로 사용하는 그릇인데요. 최근에는 그냥 계란을 깨서 휘젓는다거나 김치나 고기 같은 식재료를 넣어 놓는데 사용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지금 밥에도 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손잡이 달려서 정말 요리할 때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밥은요, 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곤약쌀 200g과 콜리플라워 한 200~300g 정도를 다져서 함께 볶습니다. 기름 두르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수분을 날려주듯이 휘적휘적 저으면요, 수분이 날아가서 고슬고슬한 밥이 됩니다. 아무래도 볶음밥일 때는 질척이는 밥보다는 고슬고슬한 밥이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제가 쌀 없는 밥 요리를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 밥 짓는 방법을 계속 중간에 삽입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곤약쌀과 콜리플라워로 밥 짓는 영상은 따로 얼마 전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이 영상 끝에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혹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각각 재료 어떻게 손질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볶음밥을 만들 베이스 밥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칫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살짝 기름을 두르고 계란 2~3개를 풀어서 함께 스크램블 하듯이 볶아주시면요, 밥이 전체적으로 점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영양도 올라가고 맛도 고소하고, 예, 여러모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곤약 콜리플라워 밥을 만들 때
어느 순간 이게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꼭 계란과 대파를 넣어서 함께 약간 계란볶음밥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 요리로 응용을 해 먹습니다. 볶음밥을 해 먹든 덮밥을 해 먹든 저는 거의 이 밥을 기본 베이스 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보니 650g 정도 나왔고요. 아까 볶아 놓았던 김치와 고기 볶음에 밥을 넣고 함께 볶아 주었습니다. 사실 뭐 저 정도면 볶음밥 거의 완성이죠. 마지막에 좀 더 잘 어우러지게 볶다가 마지막에 간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금 간도 괜찮고 그리고 맛간장 같은 걸로 간을 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 볶음밥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굴소스죠. 원래 저는 키토식을 하기 때문에 굴소스도 설탕이 약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근데 동생 도시락이 오늘 메인이기 때문에 감칠맛을 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한 티스푼 한 스푼 정도 휘리릭 뿌려 주었고요. 뭐 게임 오버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맛있죠. 굴소스가 들어갔는데요. 한입 간을 본다는 명목하에 먹어봤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짜 볶음밥 맛이 아주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됐습니다. 저만 만족스러운 줄 알았었는데요. 남동생이 먹어본 결과 진짜 맛있었다고 같이 먹는 직원들이 진짜 맛있다고, 그런데 말하기 전까지는 쌀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을 점점 과감하게 봅니다. 예, 참기름도 한 바퀴 휘 둘러주고요. 간을 보는 건지 식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볶고 열심히 간 보고 밥량은 팍팍 줄어. 아유 그만 먹어. 예, 그렇게 계속해서 간을 보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볶음밥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맛있게 먹으라고 꾹꾹 눌러 담았고요. 참깨도 검은 깨도 파슬리도 솔솔 뿌려서 도시락 준비 완성. 남은 밥에는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슬쩍 돌려서 먹었답니다. 맛있었겠죠? 자, 오늘 올려드린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도 간단한 방법이니까 휘리릭 볶아서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